뼈는 조용히 늙습니다. 심장처럼 뛰지 않고 폐처럼 숨쉬지 않지만 뼈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근육도 혈관도 자세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의 뿌리는 결국 뼈입니다. 60대 이후의 뼈는 눈에 띄지 않게 변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는 미세한 구멍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골다공증구 또콩점, 즉 구멍이 많은 뼈라고 부릅니다. 뼈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 안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리고 낡은 뼈를 녹여내는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때부터 뼈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젊을 땐 조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조골세포를 보호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줄면 조골세포는 힘을 잃고 파골세포는 활발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뼈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질 때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아픈 건 이미 뼈가 약해져 근육이 대신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세가 살짝 굽습니다. 등이 둥글게 말리고 키가 23cm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척추뼈가 천천히 주저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길을 걷다 살짝 미끄러져도 손목이 부러지고 가볍게 넘어진 것 같은데 허리가 주저앉습니다.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골절이 삶의 독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골절은 조용한 골절이라 불립니다. 심한 통증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자세가 점점 굽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면 폐가 눌리고 호흡이 얕아지며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심하면 심장과 폐의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노년기 골절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보통 3개월 이상 걷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이 급격히 줄고 심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방치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는 이미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매년 약 23%씩, 남성은 1% 정도의 골밀도를 잃습니다. 10년이면 뼈의 2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충격에도 금이 가고 뼈가 스스로 무게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뼈는 그렇게 빨리 녹을까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몬 감소. 둘째, 칼슘 비타민 D 부족. 셋째, 운동 부족.
넷째, 흡연과 음주. 호르몬은 조골세포의 동력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 파골세포가 활발해지고 제 뼈의 형성이 멈춥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골밀도 하락을 부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만 챙기지만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는 열쇠입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중력을 느낄 때 강해집니다. 걷고, 뛰고, 몸을 쓰는 순간마다 뼈 안의 세포가 자극을 받아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뼈는 이제 쓸 일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밀도를 낮춥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조골세포를 억제하고 알코올은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즉, 담배와 술은 뼈를 안에서부터 녹이는 약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뼈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모두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뼈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건강한 자극과 영양만 주면 6개월 안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늘 새로워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역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1년이 당신의 10년 뒤 자세를 결정합니다. 허리가 굽을지 곧게 설지 그 선택은 오늘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뼈는 늙지 않습니다. 늙는 건 자극을 받지 않는 뼈, 즉 쓰이지 않는 뼈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은 평생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늦춰질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도를 되돌릴 방법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뼈를 되살리는 첫 번째 습관은 먹는 것입니다. 식습관이 곧 뼈의 재료이자 뼈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뼈의 99%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양은 약 800만 천음, 우유 한 컵에는 약 200회, 두부 반 모에는 약 150회, 멸치 한 줌에는 약 250인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3끼로 나눠 꾸준히 섭취하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대부분 배설되어 버립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들은 보통 하루 800만 천IU 섭취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의 골 조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뼈 속의 단단한 구조물은 칼슘이 아니라 단백질 콜라겐 섬유입니다. 이 콜라겐 위에 칼슘이 붙어야 뼈가 단단하고 유연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가 약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엔 체중 1kg당 단백질 1.2g을 목표로 하세요.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100g, 달걀 2개, 두부 반모, 우유 1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칼슘이 뼈 속에 고정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마그네슘은 잎채소, 견과류, 통곡물에 많고 비타민 K는 김, 미역, 브로콜리, 시금치에 풍부합니다. 칼슘만 챙기는 대신 이런 보조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뼈가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과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염분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 역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 한 잔, 그 대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칼슘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여섯 번째는 단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칼슘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뼈는 염증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사람은 골밀도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뼈는 자극을 받을 때만 강해집니다. 그 자극은 바로 중력과 하중입니다. 뼈는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드는 모든 행동이 뼈에게는 자라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전신의 뼈를 고르게 자극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그것만으로도 골밀도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자극이 일정해서 뼈가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23회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뼈, 대퇴골 허벅지 뼈를 지탱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해야 넘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계단 오르기. 승강기 대신 하루 3층 정도 오르내리기. 이 단순한 습관이 고관절과 허벅지 뼈를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벽 밀기. 양손으로 벽을 밀며 팔과 어깨를 자극합니다. 상체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끝 들기. 기립 자세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 내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뼈의 혈류를 촉진시킵니다.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뼈는 서서히 반응합니다. 오늘 운동한다고 내일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중 60%는 낙상에서 발생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방법은 양발을 나란히 두고 눈을 감은 채 10초 서 있기. 균형이 흔들리면 균형 감각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하면
뇌와 근육이 협응하면서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뼈를 위해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무리한 점프나 무게 운동은 이미 약해진 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볍게 오래를 원칙으로 하세요. 운동 후엔 반드시 영양 보충을 해야 합니다. 운동 중 미세하게 손상된 뼈가 단백질과 칼슘을 흡수해 다시 재생됩니다. 이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또는 두부 달걀 요거트 같은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도 뼈 건강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는 척추를 곧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자세 하나로도 뼈의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골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뼈를 한 번이라도 자극했는가? 그 답이 예라면 당신의 뼈는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뼈는 조용히 변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경고도 없이 천천히 다시 강해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고 넘어졌는데도 쉽게 아프지 않을 때 그건 당신의 뼈가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뼈의 회복은 마치 봄의 새싹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이 조용히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뼈는 늙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뼈는 평생 새로워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뼈 속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뼈를 녹이는 세포, 또 하나는 새로운 뼈를 짓는 세포.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는 속도보다 세워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꾸준함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한 번 더 걸어보자. 오늘은 우유 한 잔이라도 챙겨 마시자. 이런 사소한 결심들이 쌓여 결국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훨씬 회복력이 높습니다. 60대, 70대라 해도 새로운 뼈 세포는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가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뼈가 강해지면 몸의 중심이 바뀝니다. 자세가 곧아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몸이 곧으면 마음도 곧아집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뼈를 지키는 일은 곧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습관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한 번 자리 잡으면 힘든 날에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10분만, 하루 한 가지씩만. 이 작은 반복이 결국 뼈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몸은 단순합니다. 오늘의 행동만 기억합니다. 어제 쉬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뼈는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인 만큼 내일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골격을 만듭니다. 오늘의 자세가 10년 뒤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이건 단지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뼈가 바로 서면 마음이 바로 섭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을 세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새로 세웁니다. 뼈는 느리지만 결국 변합니다. 조용하지만 결국 강해집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기울고 있다면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뼈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다시 자랍니다. 뼈의 회복은 단지 골밀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회복입니다. 다시 곧게 서는 일, 다시 자신 있게 걷는 일,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일. 누군가는 말합니다. 60대 이후엔 뼈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뼈는 아직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100일이 당신의 자세를, 당신의 건강을 바꿀 것입니다. 뼈가 곧게 선 사람은 눈빛도 곧습니다. 그들은 단지 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삶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세요. 짠, 음식 줄이기, 햇빛 15분 쬐기, 계단 오르기, 우유 한 잔 마시기.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등이 곧고 자세가 바르고 걸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내 몸은 다시 젊어졌다. 지금 당신의 몸 속에서도 새로운 뼈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그 법칙을 믿는 순간 몸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당신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뼈는 오늘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